저도 종아리 쪽에 워낙 컴플렉스가 어릴 때부터 심해가지고 저는 운동하면서 되게 잘 먹었더니 이제 뒤꿈치 들고 하는 운동 많이 하면서부터 종아리가 많이 굵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3, 4년 전에 보톡스 한번 맞아봤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도 되게 특이한 사례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뭐 먹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내가 지금 허벅지에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을 하고 뭐 팔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하면은 오히려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아리가 워낙 컴플렉스니까 뭐 하체 운동하거나 뭐 할 때 무게를 또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이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여자분들은 이제 알다시피 호르몬 때문에 두꺼워지지도 않고 저는 이제 종아리 쪽은 최대한 힘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원장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뭐 허벅지나 뭐 복근, 뭐 엉덩이, 뭐 둥근 그리고 허리 이쪽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코어. 그래서 코어 힘으로 많이 힘을 많이 써서 이제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에서 사지로 다 뻗어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끝쪽 근육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코어 힘으로 많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뭐 운동 다 해보셨죠?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이 두꺼워지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이 막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막 두꺼워지지 않는 선수처럼 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거에서는 크게 두꺼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혹시 뭐 궁금한 운동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운동법이 뭐가 있나 이런 거 제가 질문을 받고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운동을 했으면 아마 스쿼트, 런지 뭐 이런 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응? 안 힘들고 효과죠. 안 힘들고 효과 좋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무게가 그래도 나는 두꺼워지는 거 너무 예민하다 싶으면은 저는 무게를 아예 들지 말라 그러고 튜빙 밴드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니면 맨몸 운동인데 개수를 좀 많이 해서 좀 자극이 많이 올 정도로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나 폼롤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셨어요? 베개 같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근막 마사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뭉친 근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마사지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유연성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리거 포인트나 폼롤러 해보셨어요? 보신 적도 없고 그런 거는 별로 안 비싸요. 그 다른 운동기구에 비해서 많이 안 비싸서 많이들 집에다 하나씩 두고 TV 볼 때 있잖아요. 그냥 문질 갖다 대요. 뭐 팔, 뭐 허리, 엉덩이, 뭐 허벅지, 앞쪽, 뒤쪽, 옆쪽, 뭐 종아리, 뭐 다 문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그냥 TV 볼 때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몸에 혈액순환도 되게 잘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스쿼트 혹시 뭐 스쿼트 동작, 런지 동작에서 좀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운동에 관심이 없구나. 네. 스쿼트에도 동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라인을 가장 예쁘게 만드는 동작 좀 알고 스쿼트를 하면은 엉덩이 운동도 같이 되면서 뭐 코어 쪽도 많이 쓰여요. 근데 뭐 스쿼트도 뭐 와이드 스쿼트 넓게 해서 안쪽 뭐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는 내전근 쪽 이 안쪽 근육 있죠. 여자분들 많이 여기 안 쓰이시면은 지방 많이 껴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출렁출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전근 운동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시켜드려요. 그래서 내전근 운동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내전근 있고 외측 관근 쪽도 있고 외측 관근이 아니고 외측 대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영어 말고요. 네, 대퇴 사두, 대퇴 뒤에 이제 햄스트링 뒤쪽 이제 대퇴 이두예요. 그래서 저는 골고루 시켜요. 어느 한쪽만 발달이 되면은 알다시피 한쪽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해서 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 위주로 많이 가요. 탄력이 좀 좋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마른 그런 체형보다는 조금 볼륨감 있는 몸매를 좀 더는 더 선호하거든요. 요즘 여성분들도 되게 그런 몸매를 되게 원하시고 근육에 대해서 요즘에는 되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생기려고 하시고 운동 저희 박스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하시는 다 날씬해요. 오히려 날씬한 분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러니까
금지 동작 같은 거 이것만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요. 이건 집에서 그냥 하시면은 부상이 없어야 돼요. 대부분 뭐 크로스핏이 되게 위험한 운동이다, 뭐 다친다 이러는데 그런 거는 코치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안 듣고 하지 말라는 동작을 해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금지 동작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거 들고 해야 되나? 네. 자, 그냥 여기서 골반 넓이로 해야 돼요. 대부분 자기 골반의 가동 범위를 벗어나서 넓게 펴요. 그리고 앉을 때 무릎을 자꾸 모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관절 나가요. 이렇게 되시면은. 아니, 골반 넓이로 한 상태에서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해서 발끝에 무릎의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체중을 당연히 쏟으면 이 체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으로 가잖아요. 그럼 무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골은 다르면 다를수록 계속 마찰이 되면은 여기에 자기 충격이 가해져 염증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엉덩이를 약간 뒤로 뺀다는 생각으로 앉으면 돼요. 그러면 무릎 쪽에는 체중이 안 실려요. 그럼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만 가면은 이쪽만 자극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예쁜 허벅지하고 엉덩이도, 요즘에 엉덩이 굉장히 많이 신경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가슴 아니에요. 엉덩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슴은 정면을 봐야 돼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가슴은 정면을 보고 시선 정면 보고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끔 해서 엉덩이 쪽하고 허벅지 쪽 이렇게 가만히만 앉았어도요. 여기가 뜨거워져요.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고관절을 피면서 여기가 펴진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야지,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됐어요? 무릎 관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가지 동작이라도 잘못된 동작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동작을 알고 스쿼트 하나라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막 이런 식으로 맨날 하다 보면은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무릎 아프다는 소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런지도 마찬가지예요. 런지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뒤가 아니고 위아래예요. 위아래. 그냥 이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제대로 된 동작으로 해야지. 저는 부상 입는 거 제일 싫거든요. 저희 회원님들도 막 병원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얘기 이제 주의사항을 안 듣고 멋대로 좀 운동하실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많이 나아지셨고 이제 근육량도 많이 늘어서 되게 좋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하루에 몇 개씩 하고요? 하루에 만약 개수로 하면요, 저는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근력이나 또 체력도 다 틀리기 때문에 꼭 막 뭐 20개씩 뭐 5세트 하세요, 뭐 100개씩 막 이렇게는 아니고, 그 회원님들의 이제 체력 이런 거에 맞춰갖고 조금 시켜요. 막 너무 약하신 분들은 진짜 준비 운동 시키다가 기절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분 한 분 한 분에 이제 좀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했을 때 이제 근육이 약간 뜨거워지면서 자극이 오는 정도 본인이 느끼시잖아요. 자극이 오는 거에서 한 2-3개 더 하는 정도에서 뭐 한 3세트, 4세트 뭐 이것도 이제 본인의 이제 조금 너무 힘들지 않게끔, 조금은 힘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 운동을 조금 하시면은, 하시다가 이제 너무 별로 안 힘들면은 아령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들고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무게 드는 거 조금 추천해 드리거든요. 맨몸보다는. 또 다른 저희가 근데 이거를 사전에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게 어떤 얘기 전할까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인위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바로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쿼팅을 할 때는 그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물론 쓰이긴 쓰이지만 자세만 이렇게 올바르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종아리도 그나마 좀, 이 스쿼팅이라는 운동이 되게 전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되고 해서 좀 추천해드리는 바이고, 허벅지 리포엠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리포엠을 허벅지 전체 근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이제 지역적으로 만들어드리는데, 그 대퇴사두근 중에서 그 허벅지 위쪽에서 쭉 내려오는 근육은 좀 많이 저희가 많이 거기를 줄여드리고요. 무릎과 붙어있는 여러 가지 잔 근육들이 3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은 관절에 좀 무리가 줄 수 있어서 걔네들은 약간 세이브 시켜놓고, 특히 이제 안쪽에 있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은 좀 내버려두고 바깥쪽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좀 약간 좀 잡아드리는데, 스쿼팅은 해도 괜찮은데 런지는요, 그거는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이 꽤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할 때 최대한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앉을 때 앞발은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줘요. 그러면 종아리 쪽으로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종아리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무릎에 또 관절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그래서 뒷발은 뒤꿈치를 딱 고정시켜줘서 뒤꿈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해요.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앞발은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하면은 지금 어제 운동한 게 있어가지고 근육통 있는데 여기로 바로 들어와요. 종아리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워킹런지로 해서 뭐 걸어 다니면서 그냥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러면 종아리 쪽에 크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더블 언더 이런 거 하면은 바로 종아리 오죠. 포기해요. 오늘은 그냥 포기하자 하고서 운동 막 하는데 자기가 이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종아리 쪽이 만약에 너무 발달하는 게 싫으시면은. 그 논문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운동을 하시고서 마사지 많이 하시잖아요. 마사지가 작년, 재작년에 나온 논문 중에 되게 좋은 저널에 나온 건데 마사지 자체가 그 근육 세포나 염증 세포의 어떤 그 유전자 그걸 많이 바꿔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하면 대체약이라 생각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마사지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또 스트레칭 자체가 근육을 뭉치고 이렇게 좀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과 증식되는 걸 막아준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꼭 그 전후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반드시 좀 하시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나 유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트리거 포인터 오늘 한번 폼롤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그 근막 마사지 하면 진짜 좋아요. 유연성도 많이 좋아지고 유연성이 좋아야지 또 운동할 때는 또 부상을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스트레칭이요? 근데 스트레칭도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막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막 고개 막 돌리고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부위를 내가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해봤죠? 이런 스트레칭도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어디 부위가 스트레칭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깨 위치에서 그대로 당기신 상태에서 시선 가야지 어깨 올라가면은 지금 스트레칭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낮추신 상태에서 그리고 다리를 붙여서 내려갈 때도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보다 약간 이제 배꼽을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면 뒤쪽으로 해서 느낌이 확 틀려요. 그냥 일어나 보셔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일어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지금도 당기시죠? 한 번씩 그냥 해보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허리 한번 펴볼게요. 가슴 들고. 자, 그대로 배꼽 인사하듯이 배꼽을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 내려가 보세요. 그 상태에서 가슴이 맨 마지막에, 머리 맨 마지막에. 자, 그대로 올라오시고. 아까랑 지금이랑 그죠? 많이 틀리죠?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조금 제대로 알고 스트레칭을 하셔야지 그 부위의 스트레칭, 앉으셔도 돼요. 그 부위가 얼마큼 스트레칭이 되냐는 또 틀려져요.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PT 헬스장을 가시거나 이럴 때도 그냥 운동 막 하시고 책 보고 인터넷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가인데 조금 지도를 받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좀 어시스트를 받고 하는 게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혼자 하다 보면 정말 부상의 위험성이 있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저는 동대문 쪽에 있어요. 제기동.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스 성보? 네, 저희 크로스핏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크로스핏 코치고요. 제기동 쪽에 있어요. 혹시나 누가 그쪽에 살거나 이러시면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원장님들께 질문해 주시면 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토크 하시죠. 이제 지금부터 그냥 얘기 시간 좀 드셨어요. 근데 저희 음식도 좀 준비했는데 네, 좀 많이 드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아무거나 또 여쭤보시고 네. 선생님 이렇게 회사생활 하다 보면은 네. 단체로 등산하는 날이 있어요. 네. 등산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네. 하시더라고요. 네. 관리라는 게 마사지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저는 세븐라이너 같은 거 쓰거든요. 네. 근데 마사지 할 때 기계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상관없어요.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등산에 나서 갑자기 세븐라이너로 빠지셨는데 그 세븐라이너가 정말 히트 상품인 것 같아요. 그건 2003, 4년도부터 정말 모든 다리에 고민 있는 분들은 다 집에서 그것도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븐라이너 기술 직후는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는 좀 강하게 하셔도 저는 세븐라이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마사지니까.
그리고 등산은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냥 산은 바라보는 존재고 그냥 밑에서 막걸리 드시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사회생활 하시는데 안 갈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단산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가파른, 뭐 가볍게 가파른 산이라면은 좀 갔다 오셔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하셨. 얘기하려다가 까먹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보톡스의 내성은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보톡스, 그러니까 항생제의 내성은 균이 그 항생제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보톡스의 내성은, 보톡스는 단백질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어떤 그 생리학적 역할을 하는 건데, 걔가 맞았을 때 우리 몸에서 단백질, 그 단백질을 이거 나쁜 놈이네 생각하고서 이종 단백질이니까 우리 몸에 없는 거니까 걔는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가 들어왔는데 항체가 걔를 딱 붙어버리게 되면 이 항체에 붙어 있는 것들은 항체가 끌고 가서 딴 데 가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가 내가 가야 할 곳에 못 가는 거죠. 이미 들어가서 딱 잡혀버리니까.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톡스 자체는 항체를 이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 자체만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염증 반응이 있거나, 근데 뭐 방광염이라든지 뭐 감염이 있거나, 뭔가 좀 우리 몸의 막 면역 기능이 막 활발할 때, 그때 보톡스를 맞게 되면 재수없게 그냥 팍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신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백신이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 백신 그걸 넣어줘도 잘 항체가 안 생기거든요. 보톡스는 원래 잘 안 생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몸이 좀 이상하거나 피곤하거나 뭐 염증 반응이 있거나 그럴 때 항체가 빡 생기게 되면은, 그거는 요만큼만 맞아도,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용량을 맞아서 항체 생기는데, 그 고용량에 맞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찬스가 높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소량이라도 항체가 생기려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좀 건강할 때, 좀 컨디션 좋을 때 맞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내성이에요. 저도 한번 최근에 경험했는데,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이제는 안 듣는다. 그래도 제 눈에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한번 맞아보자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건 어렵겠네. 그럼 10년 있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다 와시아 되려면요. 10년 돼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보톡스 맞을 때. 그래서 이런 보톡스 나왔어요. 아주 정제된 보톡스라 그래가지고 항체 별로 내성 안 생긴다는 보톡스도 나왔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내 몸의 컨디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제품 회사를 바꾼다든지 타입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도들은 많이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톡스 타입 A에 항체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타입 B로 바꾼다든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크게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궁여지책이죠. 그러니까 쓸 게 없으니까 보톡스는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성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타입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실험을 안 해봤는데 회사를 또 바꾸면 된대요. 그래서 좀 그까지는 안 해봤어요.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 보톡스 내성 때문에 조금 보톡스가 만들어지는 게 대장균 같은 데서 만들거든요. 우리가 걔네가 이제 이게 프로테인을 뿜어내게끔 해서 걔를 모아서 추출하는데 각 균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같은 회사라도 1월달에 들어온 균주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균주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로 한번 변화를 주면은 같은 아미노애시드의 그 시퀀스를 갖고 있는 보톡스라 하더라도 약간의 모양이 좀 다를 거니까, 그럼으로써 항체는 조금만 바뀌어도 이걸 못 잡아내거든요. 그렇게 좀 유도하는 경향도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여지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술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평소 걸음걸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 근육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의 것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걸음걸이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발을 안으로 모아서 걷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게 이뻐 보이는지 이렇게 걸을 때 약간 이렇게 걸으시고, 또
그 우리 그 자궁이 작거든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기가 그 자궁 안에서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안짱다리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시작을 해요. 걔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다리가 변형해 와서 이렇게 좀 여기는 X자고 여기는 또 O자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나는 섰는데 무릎이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무릎은 일로 가고 이쪽 무릎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휘어 보니까 안으로 말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면 더 바깥쪽이 발달해요. 그리고 걸을 때 발목에 힘을 주고 걷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기할 때 습관이 어떻게 못 바뀌겠습니다만 시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목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걸을 때 발목의 힘을 빼고 무릎과 허벅지를 이용해서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 좀 나아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기 습관 못 버리고 계속 발목으로 젠걸음 걷는다 그러죠. 팍팍팍팍 치게 되면 아무래도 종아리가 쓰이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면 되겠고, 근데 걸음걸이가 좀 그렇다고 금세 올라오진 않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을 조금 덜 했거나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예. 좀 강하게 좀 뛰어야지만 근육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저는 진짜 되게 오래전에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 안쪽으로 하셨고, 네네네. 이게 지금은 이제 바깥쪽하고 이렇게 네네네. 조금씩 하신다는데, 이거 그러면은 10년 전에 한 사람은 네. 이게 다시 또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근육이 있는 자체는 벌써 신경이 또 있다는 얘기니까 네. 당연히 신경을 좀 컨트롤하게 되면 또 근육이 좀 줄어들 거고, 그거는 내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애를 출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근육이 많이 이렇게 딸린다 그러나? 네. 그랬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육이라도 없애서 이렇게 좀 줄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이제 애를 낳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딸린 근력이 딸린다. 네, 나이가 먹었다. 나이가 먹었는데 이 시술을 이렇게 하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날씬한 거에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하면 이게 다리에 힘 빠지는 게 더 이제 그게 좀 커지는 경우도 있나, 이런 것도 좀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 하게 되면은 또 아쉬움이 또 남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아기가 쟤인가요? 아니 지금 둘째. 둘째요? 지금 출산 지 5개월 아직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근력이 딸렸으면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딸리는 바람에. 네, 근데 또 시술 욕심이 나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허벅지 근육하고, 그걸 하면은 이게 또 딸려서 이제 좀 이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예, 힘이 빠져서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요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있던 근육마저 빠져요. 나이살 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살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 옛날하고 20살 때랑 지금 뭐 30 넘어서도 똑같이 먹고 하는데 살이 자꾸 쪄요. 그거는 기초대사량이 자꾸 빠지니까, 기초대사량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에너지가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수도 떨어도, 저는 그 케이크를 먹어서 500칼로리를 다 소모했는데 기초대사량이 낮으니까 똑같이 앉아서 그냥 수다 떨어도 200칼로리가 남아요. 그럼 그게 조금씩 저장이 되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여기 옆구리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근육량 감소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특히나 말하는 게 근력 운동하세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아기 낳고 나면은 훨씬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많아짐으로써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은 그냥 남성스러워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 남성스러워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 있어 보이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지 그냥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뭐 하나. 아까 뭐 수술하고 얇아지는 걸 원하면은 저걸 원하는 건데, 저는 씩씩하게 사는 게 낫지 막 앉아가지고 막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조절을 좀 해야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엔요, 지금 그런 느낌이 오는 게 그건 피로도인데, 그게 근육의 질이 나빠져서 그래요.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육도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 지방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운동을 많이 안 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지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그 근육에 있는 지방들을 없애지게 되면은 근육 자체가 이게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뭐 가끔가다 트레이너 분들께서 하체 운동을 해야지만 다리 이뻐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게 뭐냐면 하체 운동을 운동 안 했던 사람이 하체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좋아지고 근육이 성질이 좋아지니까 근육에 있는 지방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근 감소가 있으면서도 약간 볼륨은 떨어지면서 근육의 힘은 좋아지고 근데 거기서부터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거 이제 밸런스 있게 조절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어떤 그 약간 기능이 약간 질이 좀 떨어지셔서 그런 거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병행하시면 되고 시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는 여기서까지 멈추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맞춰 나갑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토크의 또 저희 컨셉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좀 상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질문하실 분 또 안 계신가요? 아까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거 하나 있는데요. 뭐 러닝머신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근력, 종아리 발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늘 자전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시술한 이후에 그렇게 러닝머신을 뛴다던가 뭐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평소에도 운동은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근력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늘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 하늘 자전거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다리 이뻐지고 싶은 분들한테는 하늘 자전거를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덜 쓰여요. 근데 허벅지 근육은 쓰이면서 복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허리를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코어 운동이 같이 돼요. 그 두 가지 장점 때문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 운동학에서는 운동을 할 때 전신 운동, 크로스핏 같은 거는 전신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요거 이전 세대에는 약간 운동을 셀렉티브하게 좀 고립시켜서 운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는 허벅지 앞쪽 근육 여기 딱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하고 엉덩이는 엉덩이 요 대퇴근 중에서도 중둔근을 할 것이냐 대둔근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석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건데 그런 사람들 이론에 따지면은 러닝머신은 가볍게 웜업 정도만 하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시키진 않고 오히려 사이클 같은 거를 타게 해서 이용을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좀 오래 하게 되면 또 근육도 같이 좀 이게 쓰여지거든요. 근육의 아미노산들이 이게 빨리 근육을 못 만들게 하니까. 예. 그래서 굳이 러닝머신을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건 안 하건 간에 줄넘기나 러닝머신 자꾸 뛰게 되면 종아리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동의 좀 종류를 바꿔서 다른 큰 근육을 써서 운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네, 됩니다. 술이나 진짜 부리는 거는 무리가 없나요? 그것도 제가 또 말씀드렸다 까먹고 지금 또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다리가 종아리가 좀 덜 쓰이는 신발의 굽은 3에서 5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스 같은 신발 낮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보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각기가 있고 유각기가 있는데 이게 신발이 굽이 납작할수록 이게 발목을 좀 요동을 많이 쓰면서 운동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다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갔다 올라가고. 그런데 굽이 약간 높아지게 되면 이 움직임 폭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좀 덜 쓰여져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너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또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또 이게 쓰여요. 그러니까 5cm를 넘기지 말고 3에서 5cm 굽이 있는 게 좋고 워킹을 하거나 산책을 하실 때도 운동화도 약간 낮은 완전히 그냥 땅에 굳는 것보다는 뒤만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오히려 종아리 근육을 좀 덜 쓰이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종아리를 좀 덜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 처방할 때 뒤굽을 1.5cm 좀 올립니다. 이렇게 딱.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신발 그렇게 좀 선택하시면 되고 수술 이후에도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옛날에는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프게 수술하니까 이게 내려가지 않아서 힐을 신으라고 했던 병원도 있었어요. 한때는. 미친 짓이죠. 왜냐면은 이게 단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술하게 되면 근육이 안 그래도 좀 짧아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힐만 신게 되면 이게 더 근육이 요렇게만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도 짧아지니까 오히려 시술하고 났을 때는 스트레칭 많이 하시면서 굽을 한 뭐 3에서 5cm 정도 요 정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질문
질문. 시술 받으면 살을 좀 빼고 나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써도 아까 보면 호흡적인 거 봤을 때 티가 많이 안 났었잖아요. 살을 좀 빼고 시술을 받는 게 좀 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일단 받는 게 좀 나을지. 그것도 가끔 물어보시는, 진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저기 받으시는 분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받고 싶을 때 근데 단지 그건 있어요. 그 살을 빼고 받을래요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걷고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종아리가 또 이제 같이 쫙 또 커지겠죠. 그럼 어차피 받을 건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동했을 때 발달하는 종아리, 이 다리는 10몇 개의 근육이 같이 발달하고요.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근육은 3-4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열 몇 가지는 계속 두꺼운 채로 있을 테니 그냥 그런 것보다는 좀 다이어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운동을 변환시켜서 살을 빼고 오는 거는 저는 그건 찬성고 그러다 보면 수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저희 리포임 기법을 안 했을 때는 살을 빼고 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로. 근데 지금 이 리포임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심리적인 문제예요. 아까 결론은 우리 성 원장님 말씀하신 똑같은데, 자, 리포임을 하고 나서 제가 근육 주사가 같이 놔요. 그랬더니 이 리포임을 받고 나서 살을 빼신 분들이 만족도가 그 이전 하신 분들에 비해서 배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그 심적인 효과가 리포임을 하신 분들은 하고 나서 살을 빼시는 게 더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어차피 이제 소비자의 몫인데, 제가 저한테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신다면 허벅지는 종아리 말고 허벅지는 저거 하고 나서 살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을게요. 그 교수님은 우리 네네. 받으신 줄 알고 시술을 네. 안 받으신 게 기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 아니 저는 직업이 이제 크로스핏이고 크로스핏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고민인 거죠. 왜냐면 안 받아봤으니까 그게 힘이 어느 정도 안 들어간다는 그걸 제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도 최대한 종아리 쪽은 잘 무리 안 하고 운동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저는 막 저렇게 막 알이 없는 요런 다리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이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되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무슨 옷을 입어도 종아리가 두꺼우니까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완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는 이제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아예 제가 막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운동을 아예 할 수 없으면은 회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코치라는 사람이 종아리 때문에 수술한다고 운동 안 한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욕심은 나는 다리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네. 아주 그 근육이 그러니까 다리가 이쁘려면 일단 뼈가 곧아야 돼요. 우리 곧으시잖아요. 뼈가 곧을수록 뭘 해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휘어 있으신 분은 아무리 줄여놔도 본때가 잘 안 나는데 뼈가 곧으면 참 좋은데 우리 이 코치는 뼈가 좀 곧으신 편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런 경우에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데 시술 쪽으로 좀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보톡스 위주로 일단 먼저, 그러니까 보톡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많이 묽게 해서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놓게 되면 이 좌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먼저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뭐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한번 그건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많이 했고. 저는 만약에 지금 운동 그만두고 집에 있다면은 바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트레이너들은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크로스핏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좀 그런 게 네. 선생님은 이제 크로스핏이 뭔지 검색을 해본 거고 저는 하는 상황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상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해보지 않았으니까는 이 어느 정도의 다리 힘이 들어가고 이거 모르시니까는 또 저는 그걸 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안 해봤으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로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니까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순 PT 하시는 트레이너들은 해도 돼요.
그분들은 다른 운동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고립시켜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들을. 근데 여기는 운동이 대부분 다 그라운드 포스를 이용해서 이게 우리가 오픈 카이네트, 크로스 카이네티라 얘기하는데 그냥 이런 운동이 아니라 뭔가 지지하고서 들어 올리고 이런 동작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역도를 막 할 때 막 들어 올리거든, 무거운 무게를. 얘가 있어요. 얘가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얘가 특별히 막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지. 중요하지.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시술보다는 하고. 약간 약한 걸로 가는 게 좋아요.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하는 거야, 조금씩. 시술을 받고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 건가요? 휴식 기간 이런 게 있어요? 자리 잡기까지 안정기? 그러니까 안정기라고 하는 건 그냥 사무직이시라면 그냥 뭐 사신 대로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몸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시라면은 좀 일주일 정도 쉬어주시는 게 좋겠고, 그 정도. 그것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담란에 직업 쓰는 난이 있거든요. 그 왜 여쭤보냐면 저번에는 공항에서 근무하신다 그래가지고 공항이시면은 뭐 별로가 없으시고 사무직이시겠네 하고서 또 본인도 강한 걸 원하셔서 그냥 강하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지상직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짐을 들어 올리고 또 사람 찾으러 그 대한항 그 인천공항 넓잖아요. 그걸 뛰어댕기고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저 욕 많이 먹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한동안. 근데 결국은 또 다리는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저희가 좀 가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고 오셔가지고 왜 물어보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삶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거기 맞출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절을 해야죠. 정도를. 예. 그냥 옛날처럼 안쪽만 다 없애는 거다 하면 그거 안 물어봐도 돼요. 나머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다 없애게 되면 다른 게 커져서 모양이 틀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컨셉이 다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 전부 다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줄이고 어느 정도 남길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면 또 많이 오실까요?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면서 몇 명이나 와주실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성원님. 네. 할 얘기 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핫피스 의원을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층에 방문하셔서 내부 구경 및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핫피스 토크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